안녕하세요. 여성을 위한 여성 변호사 안기욱입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우리 의뢰인을 울렸어요. 무슨 일인가 궁금하시죠? 저한테 사건을 의뢰한 그 의뢰인이 참 한 5년 동안 남편의 외도로 마음고생을 무지무지 했습니다. 남편이 그 외도하는 낌새, 여자들은 그 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느낌으로 그걸 알고는 남편을 가정으로 회복하게 하려고 정말 싸움도 많이 하고 사정도 하고 애가 셋인데 좀 어떻게 좀 해보자 달래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남편은 들어오려고 그랬다가 또 가고 돌아오려고 그랬다 또 가고 하는 게 3년 이상이 지나가고 나니까 아내도 지쳐갑니다. 결국은 남편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혼소송은 당연히 이혼은 되는 거죠. 남편의 외도 사실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아내가 우리 가정에 개입한 그 여성이 도대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제 상간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남편이 철저하게 그 애인을 보호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단순히 친구 사이다. 네가 오해하는 거다. 남자가 왜 여자친구 있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는 이제 애가 터집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외도를 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지금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물론 이제 간통죄가 있을 때도 그 간통 현장을 잡지 않으면 사실은 간통죄 처벌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지만 지금은 아예 간통죄가 없어지니까 남은 건 이제 민사 책임이죠. 남의 혼인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람을 처벌하는 거. 그런데 남편이 철저하게 보호를 하는 거야. 나는 친구 사이인데 너가 의부증으로 오해하는 거다. 라고 하다 보니까 이거 상간녀 소송을 해서 이길까 말까가 이제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변호사님 이기든 지든 제가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상간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합니다. 그런데요, 남편이 그 여자 입장에서 증인이 된 거예요. 증인 진술서에다가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한 우정을 가진 친구 사이지 애인 이런 거 아니다. 아내가 오히려 의부증으로 그렇게 괴롭히고 오히려 그 여자가 더 피해자다. 이렇게 법원에다가 증인 진술을 냅니다. 통상의 경우는 당사자 소송에서 제3자가 증인으로 참가해서 증언을 했을 때 증언의 어떤 신빙성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그 말을 100% 배척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제3자니까. 특히나 남편은 어떻게 이해관계인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저희 의뢰인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송은 안 돼. 남편이 그쪽에 서 있는데 아니라고 하는데 너가 아니라고 하는 걸 뒤집을 증거 있어? 그러니까는 이 아내는 또 절망을 하게 됩니다. 소송은 넣어놓고도 협조가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이거 상대방에서 이렇게 답변하세요. 이것 좀 사실관계에 대해서 해주세요. 보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너무 의기소침해서 이미 나는 남편에 의해서 2번 배신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제가 알죠. 그러나 어떻게 재판은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끊임없이 푸시를 합니다. 네, 한번 해봅시다. 우리 끝까지. 결코 나는 이게 안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형사처벌하고는 다르다. 형사처벌에서는 분명하게 증거법정주의, 재형법정주의에 의해서 처리가 되지만 민사사건은 100% 확실한 증거가 아니라도 판사가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럼직하다라고 하는 심증만 형성하게 판사님만 잘 설득하면 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갖고 끝까지 이제 지지를 해서 밀었는데요. 지난 주간에 판사님이 이거는 내연관계가 맞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줘라 라고 판결을 하니까 이 아내분이 금액 여하를 떠나서 그거를 이제 보상받은 느낌의 전화 쏘게 되고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한편 짠하기도 하고 약간의 위로는 됐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법원에서 그 소송에 대해서 아내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라고 하면서 이제 관련된 법리를 쓰셨습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이런 남의 가정 부부의 개입을 해서 불법행위로 개입한 상간녀에 대해서 쓰는 거긴 한데요. 제3자는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해서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건 우리 법입니다.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거나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서 그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것은 불법행위로 구성한다. 이거는 아주 확고한 우리 대법원 판례예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여기 부부 관계에서 부정행위라고 하는 거는요, 과거 우리가 간통죄에 있을 때, 간통죄에 있을 때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같이 장계 인정이 돼도 그거는 간통죄가 안 돼요. 뭐가 인정이 돼야 되느냐면요, 같이 자면서 성관계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성기 삼입설해서 그 정도가 입증이 돼야만 간통죄 처벌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민사에서 부정행위는 그거보다는 훨씬 폭넓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행위라고 하면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여기 다 포함된다. 그래서 그게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해야지 성관계 한 게 입증이 안 됐다고 해서 부정행위 아닌 건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 그 법원에서는요, 여기서 또 재밌는 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간녀 입장에서는 별 주장을 다 했거든요. 이 가정은 자기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깨졌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막 써낸 걸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요, 피고가 이 남편을 만나기 이전부터 원고와 원고 부부 사이가 가정불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피고가 아내의 남편, 지금은 이제 이혼을 했지만 남편과의 만남과 교제로 인해서 가정불화가 더 깊어졌다. 이 사람들의 행위가 원고의 입장에서는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도 했어요. 이 사람들의 얘기가요, 우리가 과거에는 그냥 친구 사이로 지내다가 이 가정이 이렇게 다 깨지고 나서 우리가 비로소 연인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법원에서 판사님은 서로 이성적 호감 관계가 있는 남녀 사이의 관계는 이성적인 교감을 나누는 단계에서 시작해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친구 사이로 해서 그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지, 적어도 배우자가 있는 관계에 있어서는 그 모든 단계가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로 부정행위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그냥 남녀 사이 우정 관계를 하더라도 그게 이 가정의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던 부정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예, 제가 이 사례를 우리 의뢰인을 울린 것은 저도 마음이 안쓰럽긴 하지만 눈물의 의미는 정말 판사님 그래도 저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었겠죠. 네, 정말 가슴이 저도 짠하면서 제가 이 방송을 만드는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무리 남편이 상간녀 입장에 서서 상간녀를 옹호한다 하더라도 우리 법은 어떻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는 거 하나. 두 번째, 일단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조언을 하든 간에 변호사가 된다면 되는 겁니다. 변호사가 안 된다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억울한 한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풀 수 있다면 그 또한 제가 해야 할 일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또 좋은 의견, 다른 의견 댓글로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